시내는 산울타리 틈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소들이 물 마시러 오는 곳이 있었다. 비가 온 뒤라서 그곳 가장자리는 발굽 자국마다 물이 괴어 질퍽질퍽했다. 토끼들은 그곳을 피해 위쪽에 있는 옹이투성이인 늙은 돌능금나무 바로 옆까지 갔다. 그 너머에는 인간의 허리춤께까지 오는 울장이 골풀 덤불을 둘러싸고 있었다. 울장 안에는 미나리 아제비 꽃이 피어 있고 시냇물이 샘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근처의 짙푸른 풀밭에 주황색을 띤 것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옅은 초록색 이파리가 달려있는 것도 있었다. 갓 베어낸 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헤이즐은 그 냄새에 끌려 군침을 흘리며 걸음을 멈추고 흐라카를 누웠다. 가까이 다가오던 카우슬립이 헤이즐을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헤이즐은 그런 것을 눈칠 챌 겨를이 없었다. 헤이즐은 강력한 힘에 끌린 듯이 산울타리에서 뛰어나가 그것들이 흩어진 곳으로 돌진했다. 다가가 냄새를 맡고 맛을 보았다. 당근이었다. 헤이즐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갖가지 식물 뿌리를 먹어봤지만 당근은 딱 한 번밖에 먹어보지 못했다. 그나마 고향 마을 근처에서 집마차가 흘리고 간 꼴망태에 담긴 오래된 당근이었다. 개 중에는 벌써 쥐나 파리가 반쯤 먹어치운 것도 있었다. 하지만 토끼한테 당근은 구하기 힘든 진미이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성찬이었다. 헤이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 감칠맛 나는 농작물을 우물우물 깨물어 먹으며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쁨을 느꼈다. 헤이즐은 풀밭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뿌리만이 아니라 이파리도 하나하나 갉아먹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당근은 모두가 먹을 만큼 충분한 것 같았다. 이따금 헤이즐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고 바람 냄새를 맡았지만 그것도 건성일 뿐이었다. 헤이즐은 생각했다. 엘릴이 올 테면 오라지. 그놈하고 싸워주지 뭐. 아무튼 이대로 도망칠 순 없어. 얼마나 멋진 곳인가. 얼마나 멋진 마을인가. 이 마을 토끼들이 산토끼처럼 크고 왕자 같은 냄새를 풍기는 것도 당연해. 야, 핍킨!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어. 이제 더 이상 강뚜기에서 덜덜 떨 일은 없다고. 호크빗이 당근을 한 입 가득 물고 대꾸했다. 저 녀석도 여기서 한두 주일만 지내면 떠는 법까지 잊어버릴 거야. 이걸 먹으니 한결 기분이 좋아진다. 헤이즐, 어디든 너를 따라갈게. 그날 밤 히스 덤불숲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안전한 굴이 없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 이해해줘. 헤이즐이 말했다. 다 잊어버렸어. 이걸 마을로 갖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카우슬립한테 물어봐야겠다. 카우슬립은 샘 근처에 있었다. 벌써 먹이를 다 먹고 앞발로 얼굴을 씻고 있었다. 헤이즐이 물었다. 이 뿌리는 날마다 있어? 헤이즐은 어디서? 라고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고 생각했다. 나도 차츰 익숙해지는구나. 카우슬립이 대답했다. 뿌리만 있는 건 아니야. 너도 알겠지만 이건 작년 거야. 남은 것을 여기다 버리나 봐. 뿌리, 채소, 사과 같은 거야. 때에 따라서 달라. 아무것도 없는 때도 있어. 특히 날씨 좋은 여름엔 말이야. 하지만 겨울이나 날씨가 나쁠 때는 되게 뭔가가 있어. 보통 큰 뿌리고
양배추나 옥수수일 때도 있어. 우린 그것도 먹어. 먹이는 걱정 없는 거네. 그렇다면 토끼들이 많아야 할 텐데. 내 생각에 카우슬립이 말을 가로막았다. 서두를 거 없어. 천천히 먹어. 다 먹고 나면 나르는 일도 한번 해봐. 이런 뿌리는 나르기가 간단해. 양사추만 빼고는 그중 가장 쉽지. 그냥 이빨로 물고 마을까지 가져가서 큰 굴에 두면 되니까. 난 보통 한 번에 2개씩 물지만 그러려면 꽤 연습을 해야 돼. 토끼는 되게 먹이를 나르지 않지만 배우면 너도 할 수 있어. 먹이를 저장해두면 좋은 점이 있지. 암토끼들이 아기를 키우려면 식량이 필요하니까. 특히 날씨가 나쁠 때는 정말 편리하지. 나하고 같이 가자. 처음에는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도와줄게. 반토막난 당근을 개처럼 입에 물고 들판에서부터 굴까지 옮기기가 쉽지 않아 도중에 여러 번 내려놓아야 했다. 그러나 카우슬립이 격려해 주었고 헤이즐 자신도 뛰어난 지도자의 품위를 지키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헤이즐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카우슬립더러 커다란 굴입구에서 기다리자고 했다.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다. 다만 작은 토끼들, 특히 핍킨은 눈에 띄게 힘에 부쳐 보였다. 헤이즐이 말했다. 힘내 핍킨! 오늘 밤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생각하는 거야. 그나저나 파이버 녀석도 분명 너만큼 고생하고 있을 텐데 그 녀석도 작으니까. 핍킨이 말했다. 파이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파이버 못 봤어? 그제야 헤이즐도 파이버를 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슬며시 걱정이 되었다. 헤이즐은 카우슬립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면서 파이버의 특이한 기질에 대해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이것만 옮기고 파이버를 찾으러 가봐야겠어. 어디 짐작 가는 데 있어? 헤이즐은 카우슬립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기대는 어긋났다. 잠시 뒤 카우슬립이 말했다. 저거 봐. 당근 주위를 맴돌고 있는 저 갈까마귀들 있지? 이제 며칠 동안 저놈들이 골치를 썩을 거야. 당근을 다 옮길 때까지 누굴 시켜서 저 녀석들을 쫓아내야 돼. 하지만 토끼가 공격하기엔 녀석들이 워낙 커서 말이야. 참새가. 헤이즐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게 파이버하고 무슨 상관이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카우슬립은 이렇게 말하고 냅다 뛰어갔다. 하지만 카우슬립은 갈까마귀를 쫓지 않고 다시 당근을 물고 굴로 돌아갔다. 기분이 상한 헤이즐은 벅손과 댄더라이언이에게 가서 함께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이 있는 둔덕에 이르렀을 때 파이버가 불쑥 눈에 들어왔다. 파이버는 마을의 굴에서 조금 떨어진 잡목잎 가장자리에 낮게 가지를 뻗은 주목 밑에 몸을 반쯤 숨긴 채 웅크리고 있었다. 헤이즐은 당근을 내려놓고 둔덕으로 올라갔다. 파이버는 빽빽하고 낮은 가지 아래 맨 땅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헤이즐이 다가가도 줄곧 들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헤이즐은 한참 기다렸다가 물었다. 먹이 나르는 법 배우러 가지 않을래? 요령만 익히면 별로 어렵지 않아. 파이버가 나직하게 대답했다. 난 그런 거 절대로 안 해. 개 같아. 막대기를 물어 나르는 개하고 똑같아. 파이버, 날 화나게 하려는 거야? 네가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해서 화내는 게 아니야.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너만 쏙 빠졌잖아. 파이버가 말했다.
화낼 쪽은 바로 나야. 하지만 난 화내는 거 잘 못해서 괴로워.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너희들 중 절반은 내가 미친 줄 알아. 나쁜 건 너야, 헤이즐. 넌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잖아. 넌 지금도 이 마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럼 네가 틀린 거야. 누구나 실수를 해. 너도 다른 토끼들처럼 실수를 할 수 있잖아? 호크빗은 히스 덤블숲에서 실수를 했고 지금은 네가 잘못하는 거야. 저 들판의 토끼들을 봐. 촐랑촐랑 도토리를 옮기는 다람쥐 떼 같아. 저런 게 옳단 말이야? 저들은 다람쥐를 보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고 덕분에 더 나은 토끼가 된 거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그저 마음씨가 좋아서 저 뿌리를 놓아둔 것 같아?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것뿐이야. 인간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맛있는 먹이를 얻는 토끼가 얼마나 많은데. 양상추 쪼가리나 시든 순무 같은 거 말이야.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 독은 안 들었어. 확실해. 게다가 인간이 토끼를 쏴 죽일 작정이었다면 오늘 아침만 해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쏘지 않았다고. 파이버는 땅바닥에 납작은 그리고 있어서 더욱 작아 보였다. 파이버가 말했다. 말을 꺼낸 내가 바보야. 헤이즐, 아, 헤이즐. 분명히 뭐가 부자연스럽고 사악한 것이 이곳을 에워싸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것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 철망 뒤에 서 있는 사과나무를 갉아먹으려고 아무리 다가들어도 철망에 가로막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지. 나도 뭔지 모르는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 있어. 하지만 붙잡을 수 없어. 혼자 있다 보면 떠오를지도 몰라. 파이버, 내 말대로 해. 저 뿌리를 먹고 굴에 들어가자. 굴에 들어가서 자. 그럼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야. 난 이 마을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잖아. 굴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저 히스 덤불숲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큰 굴천장은 뼈로 되어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나무뿔이야. 너도 밤새 굴 속에 있었잖아. 아니, 뭐? 그럼 어디에 있었어? 여기. 밤새도록? 응, 주목은 좋은 은신처니까. 헤이즐은 이제 몹시 걱정이 되었다. 파이버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엘릴도 추위도 있고 빗속에서 밤새도록 땅 위에 있을 만큼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말로 해서 쉽게 사라질 공포가 아니었다. 헤이즐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이를 어쩌나. 난 네가 우리랑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지금은 혼자 놔둘게. 나중에 보러 올 테니까 주목 먹거나 하지 마. 파이버는 대답하지 않았다. 헤이즐은 들판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분명 생각에 깊이 잠겨있을 만한 날은 아니었다. 리프리스쯤 되자 몹시 더워져서 들판 아래쪽은 푹푹 찌고 있었다. 벌써 6월 말이 된 것처럼 공기 중에는 풀향기가 숨막힐 듯 진동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워터민트와 마요라나는 잎사귀에서 향기를 내뿜고
여기저기에 철 잃은 조팝나무 꽃이 피어 있었다. 오전에는 골짜기 넘어 버려진 굴들 근처에 있는 자작나무 꼭대기에서도 솔새가 내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잡목잎 속 어딘가 지금은 쓰지 않는 우물가에서 검은 머리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들려왔다. 이른 오후가 되자 들판은 무더위 속에 정적이 감돌았고 들판 높은 쪽에 있던 소떼는 느릿느릿 풀을 뜯으면서 그늘로 내려갔다. 바깥에 남은 토끼는 몇 안 되고 대개는 땅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하지만 파이버는 여전히 주목 밑에 혼자 웅크리고 있었다. 초저녁에 헤이즐은 비퀵을 찾아서 함께 마을 뒤의 잡목림에 가보았다. 처음에는 조심했지만 곧 쥐보다 큰 동물 흔적은 전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비퀵이 말했다. 냄새도 없고 발자국도 없어. 카오슬립이 거짓말을 한 것 같진 않아. 여긴 정말로 엘일이 없어. 우리가 건넜던 강 근처 숲하고는 달라. 솔직히 말해서 난 그날 밤 내색은 안 했지만 무서워서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 헤이즐이 대꾸했다. 나도 그랬어. 이곳은 네가 말한 대로야. 엘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만일 우리가... 갑자기 비퀵이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다? 비퀵이 있는 가시나무 덤불 한가운데에는 땅속 굴길로 연결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땅 표면에는 부엽토가 두껍게 깔려 있어서 푹신하고 축축했다. 비퀵이 발을 멈춘 곳에 소동이 일어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썩은 잎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가시나무 덤불에 이파리 몇 장이 걸려 있고 윤기 없는 축축한 이파리들이 덤불 위쪽 공터까지 날아가 있었다. 한가운데는 맨땅이 드러나 있고 긁히고 파인 자국이 길게 나 있었다. 그날 오전에 날랐던 당근과 비슷한 크기의 작은 구멍도 하나 뚫려 있었다. 두 토끼는 킁킁거리며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비퀵이 말했다. 아무 냄새도 없다니 참 이상해. 토끼 냄새뿐인데? 그거야 어디서나 나는 냄새잖아. 인간 냄새도 있지만 이것도 어디서나 나는 냄새고, 인간 냄새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거야. 이 냄새로 보아 인간은 숲을 지나가다가 하얀 막대기를 버렸을 뿐이야. 여기를 파헤친 건 인간이 아니야. 그럼 이 마을 토끼들이 미쳐서 달밤에 춤이라도 춘 거겠지? 헤이즐이 말했다. 그럴지도 몰라. 그들다운 일이지. 카슬립한테 물어보자. 너 같은 친구가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다니. 여기 와서 지금까지 네가 묻는 말에 카슬립이 제대로 대답해 준 적 있어? 그래. 별로 없어. 달밤에 어디서 춤을 추느냐고 물어봐. 저 카슬립 어디서 하고. 어? 너도 눈치채고 있었구나. 카우슬립은 어디서라고 물으면 절대로 대답을 안 해. 스트로베리도 마찬가지야. 우리한테 겁먹고 있는지도 몰라. 핍킨이 이 마을 토끼들은 쌈꾼이 아니라 했는데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우리와 대등해지려고 비밀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냥 두는 게 좋겠다.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진 않아.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 비퀵이 말했다. 오늘 밤에도 비가 올 거야. 그것도 금방.
굴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하고 좀 더 편하게 얘기해보자. 그렇게 되려면 좀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아무튼 지금은 굴로 돌아가자. 어떻게든 파이버도 데리고 말이야. 걱정이야. 파이버가 밤새도록 비를 맞고 밖에 있었던 거 알아? 잠목림을 지나오면서 헤이즐은 아침에 파이버와 나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파이버는 여전히 주목 밑에 있었다. 조금 거친 실랑이를 버리고 비귀기 화를 내며 난폭하게 군 끝에 우격다짐으로 파이버를 큰 굴까지 데리고 내려왔다. 큰 굴은 북적댔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더 많은 토끼가 굴길로 내려왔다. 토끼들은 유쾌하게 떠들며 북적거렸다. 친구끼리 둘러앉아 오전에 날라다 놓은 당근을 먹기도 하고 암토끼와 새끼들이 있는 굴마다 당근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당근을 다 먹고 나서도 큰 굴은 토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많은 토끼들의 체온 덕분에 굴은 기분 좋게 따뜻했다. 제잘되던 토끼들도 차츰 포만감에 젖어 말이 없어졌지만 아무도 자러 가고 싶지는 않은 눈치였다. 토끼들은 원래 해질녘이 되면 활발해지는 데다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굴로 들어오면 계속 모여있고 싶어한다. 헤이즐은 친구들이 대부분 마을 토끼와 친해진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얼굴을 내밀어도 마을 토끼들은 헤이즐을 알아보고 새로운 친구들의 지도자로 대접해 주었다. 스트로베리는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카우슬립이 큰 굴 저 끝에서 다가왔다. 카우슬립이 말했다. 야, 헤이즐, 마침 여기 있었구나. 우리 마을 토끼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대. 너희 쪽에서 얘기를 들려주면 좋겠는데? 내키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시작해도 되고. 토끼 속담에 마을 안에는 굴길보다 이야기가 더 많다라는 말이 있다. 아일랜드인들이 싸움을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토끼는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다. 헤이즐과 친구들은 의논을 했다. 잠시 뒤에 블랙베리가 나서서 말했다. 헤이즐이 대표로 우리의 모험담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어떻게 여러분과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속삭이는 소리만 들려왔다. 블랙베리는 몹시 당황해서 헤이즐과 비퀵을 돌아보았다. 블랙베리가 조그맣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거 없지? 헤이즐이 나직이 대답했다. 기다려봐. 싫으면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겠지. 저 친구들은 저 친구들 나름의 방식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마을 토끼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말하고 싶지 않은 듯 한참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 블랙베리가 기다리다 못해 말했다. 안 되겠다. 헤이즐, 네가 무슨 얘기라도 해라. 아니, 네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하지. 블랙베리는 다시 마을 토끼들한테 큰 소리로 말했다.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헤이즐이 우리 중에 훌륭한 이야기꾼이 있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댄더라이언이 엘어라이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라면 나쁠 게 없겠죠? 마지막 말은 친구들한테만 들리게 살짝 말했다. 댄더라이언이 물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헤이즐은 우물굴 옆에 그 돌을 떠올리면서 말했다. 왕의 양상추가 좋겠다.
그 얘기라면 이 친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 댄더라이언은 숲에서 그랬던 것처럼 흔쾌히 나서서 우렁차게 말했다. 왕의 양상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카오슬립이 대답했다. 재밌겠군요. 비귀기 중얼거렸다. 그거 좋지. 댄더라이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